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비공개죠. 거기에서 통일부가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그야말로 회심의 역작으로 내밀었던 물물교육 철회했습니다. 코미디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치인의 상상력을 발동해서, 정치인의 창의력을 발동해서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국의 설탕, 북한의 금강산 물, 백두산 물, 그 다음에 대동강 술, 인삼 등등과 물물 교육하겠다. 한 17세기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큰 회심의 역작으로 내밀었습니다만은 오늘 조금 전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보면 통일부는 정식으로 사업 추진을 갖다가 포기 철회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니까 지금 개성 저쪽 북한 쪽에서 보면 인삼이다, 술이다, 그다음에 백두산 물이다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 남쪽하고 이제 교류할 그 업체 이름이 개성 고려인삼 무역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회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NGO들, 뻔하죠. 좌파단체 NGO들이 그야말로 개성 고려인삼 무역회사와 물물 교육을 갖다 추진하려고 이인영 씨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개성 고려인삼 무역회사는 놀라지 마십시오. 노동당 39호실, 쉽게 얘기해서 북한에서 외화벌이에서 김정은의 내탕금 채워주는 노동당 39호실 산하의 여러 위장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개성고려인삼 무역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개성고려인삼 무역회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유엔 제재 대상입니다. 만약에 개성고려인삼 무역회사와 한국의 NGO하고 어쩌고저쩌고 만약에 물물 교육했다가는 어느 NGO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마터면은 그야말로 피박을 뒤집어 쓸 뻔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을 수 있는 두 가지죠. 통일부는 제대로, 통일부의 전신인 국토통일원이 생긴 게 벌써 5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보면은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에 위장 회사인지도 제대로 파악도 안 했다는 얘기죠. 둘째, 국가정보원. 아마 국가정보원은 통일부보다는 이런 어떤 북한 내의 정보에 대해서는 좀 더 빠삭할 겁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과 통일부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니까 예전에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차장도 지내셨던 분들, 또 실국장 지내셨던 분들하고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정보기관이 정책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보기관이 정책에 개입하고 사람들하고 남북한 간에 어떻게 보면 협상의 전면 내지는 물밑에서라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은 국가정보원, 어떤 정보기관이라도 보면 왜곡되고 오염된다는 겁니다. 즉 통일 정책을 놓고 통일부하고 지금 국정원이 서로 라이벌 관계로 다투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 예를 들어서 중앙정보부다 그러면 중앙정보부, 또 안기부가 보면 나름대로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그때 특히 저 50 시절, 60 시절의 안기부만 해도 상당히 이 통일부를 갖다 어떻게 보면 압도하는 그랬습니다만 지금 통일부하고 국정원하고 서로 간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근데 현실적으로 통일부는 국가정보원이 주는 정보를 갖다가 받지 않고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통일부는 기본적으로 교류와 협력, 통일을 지향하는 단계에서 교류와 협력, 이른바 굿캅 역할을 하는 것이 통일부의 역할이어야 되고, 정보기관, 국정원이 됐든 안기부가 됐든 중앙정보부가 됐든 간첩 때려잡고 북한의 흔한 얘기 우리 스파이 파견해서 북한의 내밀한 그런 정보들 빼내오고,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그 같은 이 굿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때로는 악역, 배드캅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정원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국정원이
정부 정책의 어떤 집행기관화 되다 보니까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통일부 장관 이인영 씨가 자기의 회심의 역작이라고 내밀었던 물물교육이 알고 봤더니 노동당 39호실 산하의 개성 고려인삼 무역회사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그 업체하고 하마터면 그야말로 설탕 주고 인삼 받고 그럴 뻔했던 겁니다. 즉 국가정보원과 통일부가 전혀 정보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최근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 외교 안보 그 중에서 외교 뭐 강경화 이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다 라인업을 갖다가 이른바 자주파로 그것도 정치인 일색으로 바꿔버렸어요. 기본적으로 통일부 장관은 이인영 씨 원내대표였던 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기관장의 박지원 씨. 박지원 씨가 지금 정보기관장에 어울리기나 한 분입니까? 또 국가안보실장의 사실상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일방적으로 친북 정책을 주도했던 당시 국가정보원장 서훈 씨가 지금 안보실장에 앉아서 미국과 어떻게 보면 절차 탁말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외교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뭐 최장수 외교부 장관이 이제 최장수 외교부 장관의 길이 멀지 않았습니다만 실제 46세 최정건 외교부 차관이 이제 모든 것을 쥐락펴락 그리고 최정건 씨 뒤에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당에 문제는 이들 간에 하다못해 팀워크라도 좀 잘 맞으면은 그래도 봐줄 만한데 뒤죽박죽입니다. 박지원 씨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지원 씨 국가정보원장 처음에 지명되었을 때 난 SNS 하지 않겠다. 어떠한 경우든 국내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나 박지원 씨가 국가정보원장 돼서 제일 먼저 회심의 역작으로 딱 홈런이라고 쳤던 게 뭡니까? 김여정 위임 통치입니다. 김여정의 위임 통치 이거 보면 두어 달 지난 이야기. 김여정이 두 달여 전에 당시 보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할 때 내가 당과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다음에 총참모부로 하여금 제2차 대남 대적 전략을 갖다가 꾸리도록 내가 지시했다. 명령했다. 뭐 그거 갖고 지금 뭐 이러면 재탕 삼탕하는 모양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난립니다. 박지원 씨는 김여정 위임 통치라는 어떻게 보면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함으로써 국내 정치 마침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말미암아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그야말로 코로나가 다시 재창궐하는 가운데 모든 비난의 화살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몰릴 무렵에 갑자기 박지원 씨는 김여정 위임 통치라는 두어 달 전에 한번 나왔을 법한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문제는 지금 북한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난 8월 19일이던가요? 8월 19일 날 그때 보면 노동당 중앙위원회 개최했죠. 중앙위원회 개최해서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8차 노동당 대회 열겠다. 그리고 그날 했던 게 뭐냐니까 자신들이 경제 정책의 실패를 갖다가 자인했던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저렇게 하려 했던 것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가운데 그 다음날부터 연일 보면 노동당 또 내각의 주요한 인사들이 줄줄이 노동신문에 자아비판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아비판서의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장군님이 진창을 걸으셨다. 뭐냐니까 자신들이 보면 철저하게 노력을 하지 않은 덕분에 김정은이 결국 그다음 비가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가운데 직접 손수 차를 몰고 저쪽 개성 근처 황해북도죠. 개성 황해북도까지 가서 수해죽을 갖다가 들여다봐야 되고 뭐 이와 같은 일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못해서 장군님께서 진창을 걷게 했다라고 그야말로 우회 부총리급부터 줄줄이 심지어는 뭐 김책 제철소 지배인까지도 자비판사를 쓰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김여정 위임 통치가 아니라 박지원 씨가 김여정 위임 통치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김여정의 존재는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번에 북한 같은 총리가 바뀌었죠.
총리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를 갖다가 3명 상임위원회에서 5명 상임위원회로 조금 보강한 가운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큰 틀로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김정은 파가 어디 그립을 잡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신문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 2,500만 주민이 다 보는 신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당에 또 군에 또 정에 보면 고위 관계자들이 내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장군님께서 진창을 갖다 걷게 만들었다고 통곡을 하는 글을 올리는데 박지원 씨는 뜬금없이 김여정 위임 통치. 그래서 마치 지금 본분 큰 변란이나 난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보기관장으로서 정보 책임자로서 해서는 안 될 국내 정치를 했던 겁니다. 또 그뿐입니까? 서훈 국정원장 지난 주말에 국정원장이 아니죠. 서훈 국가안보실장 양제츠 중국의 정치국 외교 담당 정치국위원이죠. 와서 6시간에 걸쳐서 부산에서 회담 나눴습니다. 회담하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아주 자랑스럽게 이번에 양제츠 위원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간의 회담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빠른 시일 내에 우선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만 죄송하게도 그 다음날 발표된 중국 외교부의 발표문하고는 전혀 상치됩니다. 중국 외교부에서는 다만 고위급 간의 교류는 고위급 교류는 뭐냐면 이번에 조만간 있게 될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는 리커창 경제 부분이 주로 핵심이니까 경제 부분을 다루는 그 3국 정상회담엔 리커창 총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을 둘이 뭉술이하게 해서 우리 측 강민석 대변인이 이야기한 대로 우선적으로 조속히 이런 어떤 뉘앙스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양제츠와 서훈의 만남에 있어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이 어떤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예정된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의 급속에 빨려 들어가지 못하도록 견제구를 날리기 위해서 양제츠가 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북한의 비역할을 위해서 중국이 역할을 해다오. 그 다음에 지금 3년 반 넘게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제 보복, 한한령 아직도 정리 안 됐습니다. 이거 풀어다오. 이와 같은 얘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이 양제츠는 다만 만나서 보면은 우리 한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이 흡인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견제하는 그것 외에 달리 얘기가 없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통일, 외교, 안보 이 부분이 다 엇박져 놓고 또 흔한 얘기로 자기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이런 얘기들 하죠. 경제가 무너지면은 일단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달리 볼 거 있나요? 1997년 단군 이래 최대 위기라고 했던 IMF 환란 위기 때 어땠습니까? 그 당시 180만의 실업자가 거리로 쫓겨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곤두박질 마이너스 경제 성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만은 그래도 2년 3년 만에 다 회복해냈습니다. 그러나 통일, 외교, 안보 특히 국제 정치에서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통일, 외교, 안보가 무너지면은 재기가 때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일본과 그야말로 70년 동맹국 간에 서로 간에 그 어떤 신뢰가 깨진다면 우리가 곤란한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 안보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 분명히 엄존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하에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정신적 무장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신체적 무장해제를 하고 북한에다가 조공받치지 못해서 안달하는 그러한 나약한 나라를 만든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보면 진중권 교수의 말대로 정작 국민들이 요구하고 정작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반구 이야기하지 않고
생생나는 부분, 내지는 골란 부분, 화난 부분, 마침 이번에 전광훈 목사 잘 걸렸다, 체포하고 구속하라, 이런 것 외에는 그야말로 고개 쏙 감춘 채, 마치 저 쥐새끼가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듯이 감춘 척 지금 흔적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통일, 외교, 안보 이 엇박자내기 시작하고 서로 산지사방, 그야말로 이리저리 벼룩 튀듯이 튀는 모습 보면서 참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